예를 들어서 뭐 3N 같은 거나 아니면 뭐 5N이나 아니면 톤다운이라는 색깔들 아니면 염색으로 푸른색을 하셨어요. 염색으로 파란색을 하셨어요. 이런 색깔들은 탈색 작업을 하시면요. 웬만해서 색이 다 빠져요. 왜냐면 어차피 산화중합으로 만들어진 색소이기 때문에 다시 산화를 시키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탈색제에는 뭐가 없어요? 색소가 없잖아요. 연모제에는 색소가 있지만 탈색제는 색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화작용만 해요. 근데 중합이 될 게 없죠. 그래서 색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산성 칼라라든지 아니면 뭐 중성에 해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산화중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탈색 작업으로 이 색을 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탈색했더니 색이 빠지던데? 네, 빠져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랑 똑같습니다. 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발을 여니까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결합을 한 색소가 아니잖아요, 얘는. 모발에 결합된 색소가 아니고 그냥 모발에 붙어있고 스며들어 있던 색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발을 벌려주게 되면 얘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색으로 색을 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그냥 빼는 거예요. 파괴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성이나 이렇게 산화중합에 의해서 생성된 색소, 생성되지 않은 색소들은 뭘로? 이 색소 자체를 분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R1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 R1이라는 제품이 뭐냐면 얘가 색소 파괴제입니다. 색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색소를. 그리고 R2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R2는 1%의 산화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산화제는 아니고요. 여기에 굉장히 모발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집어넣은 트리트먼트성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보시면요. 저희가 매뉴얼이 굉장히 단순해요. 산화중합으로 만약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가 꼭 필요하냐면 산화제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R1, 탈색제, 산화제가 들어갑니다. 일반 산화제. 자, 근데 산화중합에 의한 색소가 아니에요. 산화중합에 의한. 그러면 산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R1, 그 다음에 탈색, 그 다음에 R2라는 제품을 쓰게 돼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뭐가 이제 궁금할 수 있냐면 그러면 산화중합으로 만든 색소가 아닌데 왜 거기다 굳이 탈색제와 1%의 산화제를 쓰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안 궁금하시군요? 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제 선택을 했느냐? 요즘에 모발의 결합이 정말로 이 색소는 모발 바깥쪽에만 결합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현재 모발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염색 안 하신 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염색을 전혀 안 한 새카만 머리에다가 왁싱 하시는 분들 계세요? 칼라 트리트먼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모발의 밝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 내지는 펌 염색, 뭐든 한 머리. 그래서 이 색소들이 실제로 모발 밖에만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발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R1만 단독으로 도포를 해서 색을 뺐더니 바깥쪽에 있는 색소는 분해를 시켜서 빠져나오는데 모발 속에 스며든 색소가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했더니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게 탈색제와 그 다음에 1%의 산화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모발을 살짝 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R1이라고 하는 성분이 모발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R1이 모발 속에 스며들어가서 모발 속에 들어간 색소를 다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컬러 체인지를 한다 그러시면은 테스트를 하시는 방법이 한 몇 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3가닥 정도를 뺐다고 만약 가정을 합니다. 근데 고객분이 전에 무슨 시술 뭘 했다고 하세요. 자,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닥은 그냥 일반적인 탈색제,
산화제 하나 바르시고요. 또 하나는 R1 탈색제 R2 바르고요. 또 하나는 R1 그렇죠. 탈색제 산화제를 바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가닥을 해서 색이 딱 빠지는 걸 보시면 무슨 색소가 있다는 게 드러나죠. 빠진 걸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탈색제만 바른 거로서 봤는데 색깔 변화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건 산화중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R1하고 R2를 쓴 쪽을 봤더니 물이 배어 나온 게 보여요. 자, 그럼 이거는 산성이나 중성 칼라 쪽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약을 써서 발라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라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라인. 시술이 한 번에 동시에 전체가 다 이렇게 한 번씩 되고 이 머리가 다 잘라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시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이만한 거에서 뭘 한 번 했다가 이만큼 자라서 또 이렇게 한 번 했다가 또 자라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아래쪽은 뭔가 색소가 계속 누적이 돼요. 앞에 있던 색소들이. 그래서 염색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끝에가 자꾸 시커멓게 나오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가 누적된 색소예요. 이 색소, 저 색소가 산화중합으로 모발 속에 계속 남아있다가 이게 다른 색소가 들어와서 또 합쳐지고 또 다른 색소 들어와서 또 합쳐지고 그러다 보니 끝에 라인이 시커멓게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가 손상이 더 많아서 더 많은 양의 색소가 들어가서 안착이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누적되는 색소들이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라는 걸 한번 과정을 거치셔서요. 거기에서 색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과연 이 모발에 어떤 색소가 안착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색소를 먼저 찾아내시고요. 그러면 이 머리는 어떻게 내가 시술을 들어가겠다는 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점이 뭘까요? 최소한의 시술로 최대 효과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고객분한테 정확하게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객님은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색깔은 자, 이 색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고객분도 내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술을 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봤더니 유튜브에서 좀 알려진 저 유튜버인데 검은 머리를 했다가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러 한 거예요. 색깔을 바꾸러. 근데 그 영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울어요. 미용실에서 5시간을 있었어요. 근데 원래 색깔보다 한 3레벨 밝아졌어요. 3레벨. 중간에 여기 막 노랗게 나오고요. 여기 막 시커멓게 나오고. 그러니 그 감고 나와서 그걸 봤는데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우리가 그게 당연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보는 거지만 그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여기는 센 노란데 여기는 시커매요.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테크닉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보통 여기 신생모 쪽이 있고 밑에 색깔이 덮어진 이런 경우에 시술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시술하시다 보면 제일 문제가 안에가 노랗게 나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여기가 노랗게 나오는 게? 그래서 나중에 이걸 또 톤다운을 시켰던데 톤다운을 시켰는데 이게 오래 가요? 또 색이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가 자라면 여기 시커먼 머리, 여기 약간 옅은 갈색, 진한 갈색, 맞죠? 자, 근데 이거를 원리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안에 신생모가 밝게 나온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할 때 목은 안쪽부터 끝까지 약을 다 바릅니다. 제가 테스트를 봤어요. 자, 그러면 안쪽 머리 노랗게 나오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센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안에부터 한 5cm가 밝아지네? 자, 그러면 여기서 5cm가 밝아졌으면 여기도 5cm겠죠. 여기도 5cm겠죠. 설마 여기가 5cm인데 여기가
10cm가 되진 않을 거예요. 맞죠? 한 번에 하니까. 그러면 한 군데만 테스트를 보면 그러면 이 고객분이 모발에 5cm 정도가 자라기 이전에 시술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 색깔이 빠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색이 나왔어요. 내가 이 분의 고객분은 레벨을 이 정도를 맞춰서 이런 색깔을 할 거야 라는 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테스트를 봤으니까. 자, 그러면 안에 신생모에다가 탈색제를 바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라인을 어떻게 잘 발라서 탈색제를 이렇게 발라요? 불가능하죠?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연모제를 먼저 바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목표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고객분을 난 이 정도까지 갈 거야 라는 걸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 탈색 시술이나 아니면 탈염 시술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안에 신생모 쪽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모제가 있죠. 그 연모제를 안에다가 먼저 도포를 하시라고요. 네. 안쪽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 밑에다가 탈염제가 되든 탈색제가 되든 바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계지는 라인에는 연모제와 탈색제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샛노랗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경계가 안 질 수는 없어요. 경계라는 게 생기기는 생겨요, 분명히. 우리가 뭐 기계처럼 이렇게 재서 약을 바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계는 어쩔 수 없이 약간씩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경계가 흐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경계가 흐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경계가 흐리게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커버하기가 쉬워지죠. 커버하기가. 자, 그래서 만약 신생모가 나온 상태에서 내가 컬러 체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안쪽을 일반 연모제를 도포하시는 거예요. 이 고객분은 만약 까만 머리를 하셨는데 이분의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봤더니 목표 레벨이 한 9레벨까지 될 것 같아요. 이 고객분은 9레벨 정도는 내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객분이 9레벨을 올라갈 수 있는 연모제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9레벨이 목표라고 해서 9레벨을 바르면 안 되겠죠? 그건 아시죠? 연모제에 따라서 10이나 12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가 나올 테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해서 안에다가 연모제를 먼저 바르면은 연모제도 작용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발색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탈염제나 탈색제를 발랐을 때 그 경계 라인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가 샛노랗게 나오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분이 나와서 안 당황한다고요. 안 당황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컬러 체인지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뭐 일단 발라봐. 그 뒤는 나도 몰라. 그 뒤는 나도 몰라요. 일단 발라서 빠지는 거 보고 그때 판단하면 되지 뭐.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